네, 이렇게 비대면 진료는 편리하지만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김민경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그러니까 지금의 심각 단계가 바뀌면 이 비대면 진료를 당장 못하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시범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법적 근거 없이 무한정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관련자들 입장이 너무 달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게다가 간호법과 의료법으로 의료계가 지금 분열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간호법 논란에서 빠져있는 약사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의료계 갈등 양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그렇고 의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비대면 진료에 그동안 반대해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사나 국민들 모두 비대면 진료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단체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비대면일 때 진료비가 좀 더 저렴해질까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대면과 비대면 진료비가 대체로 똑같은데요. 네. 의사협회는 의사가 별도의 수고와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며 이 수가를 더 높게 책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비보다 더 중요한 건 현행 의료 체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국민들이 더 자주 병원을 이용하게 돼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또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진료 대상 질환을 제한을 하거나 처방약의 수량과 종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이 오남용보다 더 우려하는 지점은 초진을 열어주는 겁니다. 진단에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질환을 놓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이 초진을 허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건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대면 진료 앱 개발 업체들은 초진부터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전이냐 편의냐 이 부분이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